먼 훗날 노인이 된 우리 아들이 자기 인생을 돌이켜본다면 초등 5학년이 인생의 첫 변곡점이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수년간 해오던 중국어 공부를 접고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렇지만 그 해엔 우리가 이사를 해서 전학까지 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다. 그러나 학교를 옮기긴 해야 했다. 이사 후에 다닐 새 학교는 서울 강북의 오래된 공립초등학교였다. 나는 아이에게 미리 그 학교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너무 긴장하지 말라는 뜻에서 평범하고 무난한 학교라고 말했던 것 같다. 그런데 그 며칠 후 아이가 굳은 얼굴로 다가와 할 말이 있으니 잠깐 얘기를 하자고 했다. 준비물을 사달라거나 신발이 작아졌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님은 분명했다. 나는 약간 긴장한 채 아이와 마주 앉았다. 무슨 일인데? 나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로 가면 안 돼? 다른 학교라니? 어느 학교? 말은 어느 학교냐고 물었지만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 다른 학교로 가고 싶은 이유였다. 나는 아이에게 학교에 대한 호불호가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었다. 학교는 새 주소지에 따라 배정되는 것일 뿐이고 아이도 그 결과를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자기가 다닐 학교에 대한 선택권을 줄 생각 같은 건 아예 하지도 않았던 거다. 그런데 아이는 그 학교 말고 다른 학교를 말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어느 학교로 가고 싶은데? 별별 초등학교. 나는 잠시 당황했다. 아이가 말한 학교는 새로 이사갈 동네에 있는 유명 사립 초등학교였다. 아마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로는 전국에서도 첫손에 꼽히는 학교일 것이다. 그 동네에 그 학교가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굳이 그리로 전학을 가자고 들면 안 될 것은 없었다. 입학할 때는 추첨에 당첨돼야 하지만 고학년이 되면 결혼이 생겨서 전학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를 듣기도 했었다. 그러나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전학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클 텐데 사립초로의 전학은 무리라고 생각했다. 가뜩이나 수학, 영어 사교육이 늦어져서 걱정인데. 게다가 그곳엔 또 얼마나 더 유능하고 기가 센 엄마들이 득실될 것인가? 괜히 그 틈바구니에 끼어서 나까지 시달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가 스스로 그 학교를 원하고 있다. 대체 어디서 그 이름을 들은 걸까? 뭐라고 들었기에 그 학교로 가고 싶은 걸까? 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아이에게 물었다. 왜 그 학교로 가고 싶은데? 아이는 말이 없었다. 아이가 이유를 말 안 할 때는 그 이유가 어른들의 이해를 받지는 못할 거라 생각할 때다. 나는 다른 방향에서 질문해봤다. 그 학교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걸 시키고 그걸 다 잘하는 똑똑한 애들도 많을 거야. 힘들지 않겠어? 교복도 입어야 하고 악기도 잘해야. 아이는 잠시 참고 있던 숨을 토하며 이렇게 답했다. 그러니까 가려는 거야. 보내주면 안 돼? 나는 지금도 그때의 아이 얼굴이 눈에 선하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눈을 들어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데 그 눈에 눈물이 어려 있었다. 그 눈물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었다. 그전엔 뭘 사달라거나 해달라고 조른 적이 한 번도 없던 아이였다. 제게 주어진 것에 너무 쉽게 만족해서 오히려 걱정인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난생 처음 엄마에게 강력히 요구하고 있었다. 그 학교에 보내달라고 말이다. 우리는 아이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적지 않은 금액의 입학금과 2년간의 학비를 납부해야 할 테지만 아이가 원한다면 그 정도 가외의 비용은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서둘러 전학 절차를 밟았다. 별별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썼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종의 테스트도 받았다. 당락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지만 확인하겠다는 시험이었다. 결혼에 비해 신청자가 적었는지 바로 전학이 허락되었다. 3월 2일 개학 첫날 그 학교 교복을 입혀서 아이를 데려갔다. 교장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담임 선생님을 소개받았다. 그러고는 교실로 갔다. 다른 아이들이 강당에서 반편성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는 혼자 교실에서 기다렸다. 그 모습을 나는 복도에서 잠시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부동자세로 앞쪽의 칠판만 바라보고 있었다. 가냘픈 어깨엔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다. 처음 입어보는 초등교복에 낯선 교실, 이제 곧 들이닥칠 20명의 낯선 아이들. 그 아이들은 이내 알아차릴 것이다. 처음 보는 아이 하나가 그들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전학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스트레스라더니 그게 무슨 말인지 그 순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그러고 보니 나는 일평생 전학이란 걸 해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이들이 교실로 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 이제부터 일어날 일은
어쨌거나 아들이 혼자서 감당해내야 한다. 엄마가 지켜보면 더 얼어붙는 아이이기도 했다. 나는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걷다 보니 우리 아이가 다닐 뻔한 공립초를 지나게 되었다. 겉모습만으로는 두 학교의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오히려 공립학교 쪽이 운동장도 더 넓었고 건물도 신축이었다. 그런데 왜 아이는 이 학교가 아닌 그 학교를 굳이 원했을까? 엄마인 나는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기 싫어서 마음을 접었었는데 오히려 대견하지 않아? 별별초로 보내달라는 아이의 말을 전했을 때 남편은 그렇게 말했다. 여러 가지로 버거운 학교일 게 뻔한데 피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보겠다잖아? 남편은 진심 좋아하는 기색이었다. 아이의 도전은 곧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좀 달랐다. 아이는 시작도 하기 전에 근거도 없는 자신감을 갖는 성격이 전혀 아니다. 아마도 가서 이길 거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인 듯했다. 수월한 학교에 가서 편히 지내는 것보다는 스스로를 도전적인 상황에 몰아넣고 싶어 하는 듯했다. 가서 왕창 깨지는 것까지도 각오하고 말이다. 하여간 아이는 비상한 각오로 열이 올라 있었다. 11년간 키우며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욕심 혹은 열망을 그때 처음 보았다. 그리고 나는 그때 처음 그런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 아이는 공부를 제법 열심히 그리고 꽤 잘하는 학생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이다.